아이들한테 윽박지르거나 야단치거나 해결되진 않아요. 손을 넣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거예요. 맨살도 긁다 보면 습진처럼 또는 아토피처럼 변하잖아요. 그럴 때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의사가 산다 심우진 원장입니다. 어떤 어머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생각보다 이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코를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코를 자꾸 파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줘야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이들의 특징이 있잖아.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맑고 귀엽고 하지만 반면에 금방 잊어먹죠. 야단맞아도 돌아서면 잊어먹고 들고도 돌아서면 아까 놀아줬잖아요. 나 아빠 또 놀아줘야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방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윽박지르거나 야단치거나 해결되진 않아요. 그럼 얘가 왜 코를 자꾸 만지지? 라고 했을 때 보면 대부분은 코가 이제 불편하니까 만지는데 이유가 이제 자꾸 손을 넣으면 보통은 이제 왕건더기라고 불리는 딱지를 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막히니까 뭔가 좀 손을 넣어서 해결하면 도움되지 않을까? 예전에 기억에 학습되잖아. 학습에 딱지를 꺼냈더니 시원해졌어. 근데 딱지가 없어도 손을 넣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이제 코 앞쪽에 콧구멍 있잖아요. 여기서 콧날 움푹 들어간 데 있죠. 여기까지 콧날개까지 이 앞쪽은 피부로 되어 있고요. 이 넘어서부터 점막인데, 근데 그 경계부 쪽에 말라붙어 가지고 딱지가 생긴 경우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이 비염 때문에 코가 막혀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비염은 집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딱지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건 이제 바셀린 같은 종류, 이런 유분을 공급해 주는 거죠. 유분을 공급해 줘서 수분을 어느 정도 보존하게 하고 딱지 딱딱한 걸 부드럽게 해서 떨어지게 하면, 이게 그냥 생딱지를 떼면 피가 나고 다시 또 딱지가 생기는데 부드러워지면 쉽게 떨어져 나오니까 바셀린 같은 걸 좀 이렇게 여기다 발라가지고 넣어서 돌려주거나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발라주면 되는데, 너무 깊게 넣으시면 안 돼요. 점막에는 바셀린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만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다 그러면 병원으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바셀린으로 해결 안 된 경우 있거든요. 자꾸 만졌을 때 손톱이 들어가 버리면은 손톱이 긁었을 때 거기 세균이 살게 되면서 세균에 의한 번식으로 점막 앞쪽 피부가 이제 망가지거나, 피부가 이제 자꾸 이렇게 건드리다 보면 맨살도 긁다 보면 습진처럼 또는 아토피처럼 변하잖아요. 그럴 때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특히 보면 이제 어머님들한테 우리 진료실에서 물어볼 때 너 코 파니? 물어보면 다 안 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때 너 코 팔 때 이걸로 파니 그러면 애들이 고민을 하다가 대부분 이거고요. 한 30% 정도는 새끼손가락 파죠. 그래서 손톱을 짧게 깎은 다음에 줄로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긁어도 긁히지 않을 정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집에서 그 정도까지 했는데도 자꾸 만진다, 그럼 병원을 데리고 오셔서 의사 선생님 손길이 필요하니까 오셔서 상담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많은 어린이들의 영양간식 코딱지잖아요. 네, 먹잖아요. 코딱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이 먹는데 좋아요. 이 질문 좋은데? 사실은 코딱지가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저도 먹으라면 먹지는 못하겠는데 먹어서 나쁘진 않아요. 실제 나쁘진 않고 일종의 단백질 덩어리들이죠. 세균도 단백질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장에 들어갔을 때 장에서 그 세균에 대한 내성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보기는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남들 없을 때 혼자 먹는 것까지 뭐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코 안에 이렇게 여드름 같은 거 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지난번에 짜는 거 똑같아. 익을 때까지 놔둬요. 코 안에 뾰루지처럼 난 게 사실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뾰루지가 보통 세균 감염으로 된 것들은 지난번 영상에 보신 것처럼 위험 삼각 있잖아요.
위험 삼각에 준해서 완전히 익을 때까지 짜거나 터트리지 말고 놔두세요. 놔두셨다가 하거나 항생제 연고 같은 거 좀 적절히 하루에 몇 번씩 발라주고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단순 포진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너무 피곤했을 때 발진이 여러 개 생기면서 이렇게 이제 자꾸 헐고 수포가 생긴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건드리시면 더 퍼질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경우 그냥 놔두시는 게 좋아요. 놔두시거나 해결이 안 될 때는 단순 포진에 대한 항바이러스 연고를 사용하거나, 범위가 너무 넓을 때는 항바이러스 약물을 드셔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코의 뾰루지 종류는 어찌됐건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아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 있잖아요. 목 위에는 손 대는 거 아니다. 귀도 파는 거 아니고 코도 파는 거 아니고 함부로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손 대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넘어섰을 때는 그냥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십시오. 궁금한 게 많이 풀리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